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해결해 나가는 종목응급실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 순서 살펴보면요. 오늘 금일 마감 시황과 증시 체크를 하겠고요. 또 지난 방송 공략주 리뷰와 세 번째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볼게요. 간밤에 미증시는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 오늘도 관망세를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약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후에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오늘 개인과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며 0.02% 오른 2,60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며 지수 하락을 견인해 760선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함께할 응급닥터는 김동희 전문가님입니다. 김동희 전문가님은요. 기본적인 이슈 분석을 철저하게 하면서 추세 변곡점 라인 매매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와 종목응급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마지막에 현대차가 좀 끌어올려주면서 그리고 바이오주들 위주로 좀 증시를 끌어올렸죠. 근데 코스닥은 또 오늘 여전히 좀 빠졌어요. 빠졌고. 근데 내일 이제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근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오늘 마지막에 좀 반도체 업종 다들 소부장 포함해가지고 좀 들어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해서 추세 저항에 맞아 있기는 하지만 시간 외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감이 높긴 한데 그런 기대감이 높은 거를 조금 어느 정도 지금 경계감으로 인해서 며칠간 거의 약 저번 주부터 계속 눈치 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일정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AI 뭐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번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빠졌죠. 근데 SK하이닉스가 지금 앞으로 실적이 뭐 둔화가 될 수는 있지만 최고 실적이 나올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AI 이런 사이클을 믿고 저는 그냥 좀 덤덤히 투자하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AI 쪽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뭐 거의 10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은 뭐 아람코나 아니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이런 업체들 말고는 다 AI 쪽으로 엄청난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시설 투자와 그리고 최근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 영상으로 올린 게 데이터 센터 영상을 올렸어요.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칩으로 다 꽂을 거다. 그러면서 후발주자, 보통은 이런 빅테크들 사이에서 후발주자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뭐 가장 영향력 있는 뭐 일론 머스크도 정보력이 뭐 저희보다 없겠어요. 수익성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후발주자로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XAI로 이제 또 AI 판으로 뛰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휴머노이드랑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익성 창출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뭐 저희가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글로벌 탑 10 기업 안에 있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만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나 내일 뭐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죠. 생길 수는 있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변동성이 생겨서 좋은 자리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더 모아 가셔도 좋은 게 저는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도 마시고 그냥 오늘 일정 자고 일어나면 내일 이제 컨퍼런스 콜 지나고 나서 또 엔비디아 CEO 잭슨 황이 기자들에게 Q&A 질문을 받는 시간을 따로 갖는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실적은 컨퍼런스 콜 아니 실적은 가이던스보다 잘 나올 것 같고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이런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있겠지만 충분히 좀 좋은 방향성으로 나온다면 이제 상승의 여력이 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지금 추세 맞고 저항에 눌려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항받는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같이 좋은 종목으로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커뮤니티 방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무덤님이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네요. 드디어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 새벽 6시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계속 하락세에 있던 엔비디아와 관련된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오후장부터 급등세가 나오면서 장 마감까지 그 흐름을 잘 이어갔는데요. 지금 외신에서는 뭐 엔비디아의 호실적 내용이 미리 퍼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실적은 좋게 나올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지금 시간 내에서도 주가가 전혀 무너지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만 쫄아가지고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아니면 혹시나 변동성이 클까봐 미리 매도하는 물량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엔비디아만 봤을 때 이게 지금 엔비디아 일봉이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얼마 안 남겨놨어요. 상승을 하려면.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뭐 어떻게 나오더라도 진짜 막 엄청난 서프라이즈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 실망을 할 건데 오늘 일단 마지막에 반도체 주들도 반등이 왔던 게 보통 지금 가이던스가 280불이라고 지금 280억 불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330억 불이 나올 수 있다라는 뭐 확실시된 건 아니고 찌라시가 돌면서 반도체 주들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330억 불이면은 사실 300불만 넘긴다라고 했었을 때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 330억이면 충분히 그 실적만으로도 주가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컨퍼런스 콜에서 뭐 블랙웰이든지 아니면 또 좋은 방향성으로 얘기해 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이 GPU뿐만 아니고 생명공학 쪽 이런 재료도 아직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딱히 뭐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긴 해가지고 막상 소문난 잔치에는 별다른 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그냥 무난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단지 저항에 맞아서 속도감이 늦어졌을 뿐 왜냐면 상반기에 워낙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냥 고점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여준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추후에 충분히 전 고점인 140달러를 넘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와도 우리 시장은 똑같이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살펴보면요. 우리 주리니에요 님이 장기적으로 볼만한 섹터나 업종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현재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주도주로 치고 나가는 섹터들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에서 일부 종목들만 최근 추세를 좀 이어가고 나머지는 테마주들 형태로 단기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가 또 이내 다시 빠지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주목할 만한 섹터나 네. 또 업종이 있을까요? 장기가 얼만큼 장기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장기라고 하면 3년 이상이거든요. 3년 이상. 근데 3년 이상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가 보다는 제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했었을 때는 뭐 단기 스윙이 어떤 섹터가 있냐로 좀 알아듣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 주죠. 그 중에서 요즘에 수급이 워낙 없기 때문에 대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자리, 삼성전자도 지금 자리도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인데, 내일 다만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밑으로 갔었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 혁명이라는 거는 이제 뭐 AI 혁명이 뭐 사실 모바일 혁명, 애플도 약 한 10년 가량 호령을 했잖아요. 근데 AI도 이제 시작한 지 뭐 2년 차, 거의 2년 차, 3년 차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나오고 실적이 찍힐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반도체, 캐펙스 투자 관련해서는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는 2차전지 쪽이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삼성 SDI도 오늘 뭐 뉴스가 있었는데 장 초반에 좀 힘이 셌다가 그래도 눌린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추세 전환이 좀 됐거든요. 장기적으로도 추세 전환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삼성 SDI 정도면은 전고체 배터리 이슈도 있고, 왜냐면 열 폭발, 뭐 전기차 폭발 화재로 인한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앞당겨질 것 같은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레이크 머트리얼즈 보시면 이때부터 시세가 나왔거든요. 이게 언제예요? 23년도 1월, 2월 달이잖아요. 1월, 2월 달인데 벌써 24년도 거의 끝나갑니다. 벌써 시간이 이때 상용화가 되려고 하면 멀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약 한 2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장기 투자하기에 괜찮죠. 왜냐면 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사실 27년도 상용화 목표인데 더 빨리 요즘에는 말을 하는 게 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파일럿 라인도 구축을 해가지고 샘플을 만들어서 고객사에 보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로 봤었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무난하게 장기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로 보실 것 같으면은 제가 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시총을 나중에 뒤에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설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납득이 되실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대장주와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 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 이제 한 35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진한 만병통치약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린 내용은 단기적인 시점에서 처방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꼭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맞는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효과를 바로 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보면요. 우리 바이오 7월 22일 날 공략을 해서 47% 최고가 기준으로 올라갔고요. 또 8월 2일 날 SK 하이닉스 10% 상승했고요. 똑같이 8월 2일 날 한선 엔지니어링 25% 상승했고요. 8월 7일 날 나노엔텍 32.85%, 그리고 셀바스케어 8월 12일 날 8.3%, 마지막으로 8월 12일 날 뷰노 18.5%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 방송에서 만병통치약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상승률이 너무 좋은데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뷰노 먼저 봐볼까요? 뷰노. 뷰노가 지금 차트가 너무 좋아요. 왜 좋냐? 앞에서 매집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의료 AI 관련주로 뷰노, 루닛 뭐 여러 가지들 있어요. 여러 가지들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 차트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매집이 잘 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고점 시그널이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 종목이 고점 시그널이 나오질 않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의료 AI라는 재료를 생각을 해봤었을 때 미래까지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미래까지 볼 수 있고 뭐 주가는 당연히 빠질 수는 있죠. 빠질 수는 있는데 그런 주식은 항상 펀더멘탈보다 훨씬 더 빨리 주가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몇 년 뒤에 뭐가 될 거다. 그러면 2, 3년 앞당겨 와서 아니면 뭐 6개월 정도 앞당겨 와서 주가를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럼 이때는 일단은 의료 AI가 그때 테마가 워낙 좋아가지고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통 눌릴 때 많이 사죠. 왜냐면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체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의 재료가 얼마나 센지.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1년 이상 지금 기간 조정을 잘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보통 추세를 잘 받고, 지금 딱 제가 그린 라인이 장기 추세, 단기 추세, 최고 각도가 낮은 단기 추세까지 그린 라인인데, 다 뚫고 올라온 상태예요. 뷰노만. 다른 의료 AI 관련주들은 장기 추세나 단기 추세 같은 데 맞아서 못 올라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루닛을 보면 여러분들이 추세를 항상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루닛도 같이 의료 AI 관련주인데 얘는 지금 장기 추세를 뚫긴 뚫었는데 단기 추세 같은 경우는 딱 맞고 지금 단기 추세 같은 경우는 딱 맞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루닛보다 뭐 루닛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긴 해요. 왜냐면 20, 30대인가 30, 40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순위의 뭐 2, 3등 아니면 뭐 다른 연령으로 넘어가면 1, 2등 내에 랭크가 돼 있는 종목이거든요. 실제로 매수한 상태에서.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개인들한테 많은 종목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뷰노 같은 경우는 현재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 추세를 뚫어 놓은 상태에서 그나마 개인들이 루닛에 몰려 있는 거에 비해서 덜 있다. 거기에서 이제 해리스가 계속 지지율이 앞서고 있어요. 조금씩 앞서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케네디가 합류하면서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 이후로 해리스가 또 4% 가량 앞서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라고 하면 의료 AI는 메디케어로 충분히 포함이 되거든요. 메디케어 관련주로 오늘 뭐 빠지긴 했어요. 근데 오늘도 분봉을 보신다라고 하면 FDA 승인 기대감이 있어요. 얘가 FDA 승인 기대감도 있어서 FDA 승인 기대감으로 사실상 뭐 승인 났다라는 기사로 사실 그 기사가 무료 기사로 뜬 게 아니고 유료 기사 뭐 찌라시에 가깝기는 한데 사실 뷰노가 FDA 승인 난 기술력이 하나가 있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FDA 승인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내년도에 흑자 전환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추세만 또 맞춰서 내일 잘 이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승 추세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죠. 이 추세만 안 깬다라고 하면은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전 매물대인 초입 42,500원, 42,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민주당 대선 뭐 우리바이오 뭐 제가 전에 드렸던 SG 트럼프 관련주도 이런 종목들이 신선함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신선함이 떨어지기 전에 저는 이제 공유를 해드려서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거는 한선 엔지니어링은 좋죠. 계속 흐름이. 한선 엔지니어링 왜 좋아요? 재료가 좀 식상하긴 한데 이게 재료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식상해서 안 올라가는 재료가 있고 식상하지 않아서 계속 올라가는 재료가 있어요. 근데 대한고래 같은 경우는 식상하더라도 나라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성공했을 시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수혜를 많이 입을 수가 있는 쪽이거든요. 성공했을 시에를 이제 남겨두고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제가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 관련 주들은 박스권 하단을 좀 지지를 해주다가 슈팅이 나오더라도 박스권 중간,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뭐 제가 미국 마리화나 관련 주들도 오늘 좀 아침에 소식을 본 게 어떤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 미뤄졌어요. 미뤄져서 그 미국 마리화나 관련 주들이 단체로 좀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박스권 상단이나 박스권 중반까지 정도 이제 고점 박스권 그 정도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증시가 항상 변하고 생물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맞춰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병통치약 같은 종목도 제가
저번에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직 공유를 안 드렸어요. 왜냐면 아직 무르익지가 않아가지고 안 드렸고, 이제 곧 있으면 무르익을 것 같아서 타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공략을 같이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얘기해 드릴 만한 게 셀바스 헬스케어도 좋아요. 좋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추세 부분 있죠. 추세 부분을 단기 추세를 여기 딱 꼬리에 맞는 부분이 딱 저항이거든요. 여기 단기 저항 자리가 여기서 한번 맞고, 사실 여기서 슈팅이 나왔어야 돼. 여기서 슈팅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분봉을 보시면 고점 박스권을 그려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아신다라고 하면 얘가 양봉을 한번 뽑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뽑는 게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근데 양봉을 뽑고 시원시원하게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 자리를 딱 저기 일봉상 저항 있죠. 저항을 맞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 보고 저희는 여기서 같이 공유 상승을 마감을 했거든요.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그 자리가 보시면 일봉상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항상 참고를 하시고 이제 모멘텀을 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이 미국 대선 관련주, 또 AI 관련주, 대왕고래 관련주 등 이런 테마들로 많이 상승률을 내주셨거든요. 오늘 우리 방송에서도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 들고 나오셨으니까요. 우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저희가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 부탁드리고요. 우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방에서도 저희가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여기로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네, 우리 종목응급실 메인 코너죠.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통화 마지막에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 Y2 솔루션이고요. Y2 솔루션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3,450원에 이제 비중 20% 정도고요. 아, 그렇군요. 이 종목에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이제 팍스방에서 이제 전문가님 말 듣고 보유 중인데 이거 네. 언제까지 홀딩해야 되는지 해서요. 아, 네, 그렇군요. Y2 솔루션 이 종목 내년부터 과충전 예방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Y2 솔루션이 오늘도 6%나 상승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네. Y2 솔루션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종목이 나와서 좀 반가운데요. 맞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밀고 있거든요. 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기술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반해 거래 정지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거래 정지 풀리고 나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서 터졌다가 여기 올라가는 게 다 여기 매물대, 그다음에 매집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뭐냐면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인프라 확대. 근데 전기차 인프라 확대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이 밀고 있는 정책이 전기차 인프라 확대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혜주로 좀 보고 있는데 플러스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과충전 화재로 인해서 인프라 구축을 한다라는 게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그 100% 충전 안 되게 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LG전자의 전기차 충전소랑 같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대기업 관련이에요. 이게 일개 전기차 충전소가 아니고 LG 쪽 관련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저 시청자님이 그래도 평단을 잘 잡고 계시는 게 비중도 좋아요. 저는 혹시나 얘가 요번에 거래량이 들어온 게 다 매집이거든요. 얘가 혹시나 요번에 또 빠지죠. 빠지면 똑같은 비중으로 20%더 추가해도 되고 10%더 추가하셔가지고 뭐 30%까지도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도 많고 지금 거래량 터진 거 보면은 앞에 있는 매물대를 다시 한번 걷어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역대급 거래량이에요. 역사적인 거래량이 현재 터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터지고 있는데 앞으로 개화될 재료가 많고 그 많은 게 본업이랑 이제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Y2 솔루션이라는 종목의 실적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실적 증가세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좀 없는 셈 치고 혹시나 저 돈이 급한 돈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없는 셈 치고 뭐 일단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더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 주식인데 단기적으로는 4만 여기 쌍봉 있죠, 쌍봉. 쌍봉 찍을 때쯤 한번 혹시 조정이 또 깊게 올 수는 있어요. 깊게 올 수는 있어서 단기적으로 46,000원까지는 4,600원까지는 충분히 보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자금이 여유가 되신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냥 눈 감고 계셔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꼭 천천히 수익 실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이 종목은 업이죠, 업. 네. 네, Y2 솔루션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천천히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팍스 통신방에서도 저희가 상담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세요?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4만 5,300원에 10%인데요. 네. 그 10%를 제가 갈라서 산 거고 앞으로 계속 좀 모아가려고 네. 사는 것마다 만날 손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오래 좀 듯이 갈까 하고 네네. 모으고 있는데 괜찮은지 우리 전문가님이 좀 향후를 좀 봐주십사 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팜, SK 그룹 신약 개발 업체죠. 오늘 4%나 올랐는데요. 전문가님, 네. SK 바이오팜 이 종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반갑습니다. 아, 네, 항상 저도 반갑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이 요즘에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 좋은데, 뭐 지금 이제 뇌전증 치료 신약 세노바이메이트 성공 이제 뭐 기대감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너무 좋아요. 어머니 평단이 지금 좀 위에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요번에 좀 조정이 왔었을 때 비중을 좀 더 추가하셨어도 좋았을 텐데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제가 최근에 한번 또 상담 드렸던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추세의 전환도 잘 됐고 바이오 주 특성상 기대감이 강할수록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될수록 이제 상승 여력은 더 많아지는데 지금 평단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매물대 선생님, 네. 저 잘못했어요. 저기 그게 있잖아요. 네. 11만 100원이에요. 아, 11만 100원. 11 정신이 이제 나이가 자꾸 깔랑깔랑하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11만 100원이면 오늘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서셨네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조금은 수익권인데 저는 팔지 않고 좀 오래 가져가고 싶어요. 네, 아니 지금 SK 바이오팜 네네. 충분히 방금 오히려 딱 방금 평단가 말씀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14만 5천 원 부근. 거기 아니에요. 거기가 다음번 저항이거든요. 다음번 저항.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부터 네. 그래도 종목과 사랑에 좀 제가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확실히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근데 네. 종목과 사랑이 안 빠지는 기준으로 인해서 네. 전에 있는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가능할 것 같고 그게 13만 5천 원이거든요. 앞에 고점. 근데 네. 가장 강력한 저항이 한 번 또 있긴 해요. 방금 말씀해주신 14만 5천 원 부근 정도가 가장 강력한 네. 저항이에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급락이 시작이 됐거든요. 급락이 네. 시작이 된 부분이 여기서 갭으로 떨어진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 부분. 이런 자리가 예. 굉장히 강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항 라인이 14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4만 8천 원? 네. 그래서 14만 5천 원 정도까지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든지 아니면 중단기, 막 너무 장기가 아니고 중단기로서도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14만, 일단은 1차적으로 13만 원 초반,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14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뭐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쪽도 바이오 쪽으로 사실 뭐 힘이 좀 있는 편이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예 주가 흐름이 아예 없어요. 없고 이 SK 쪽 바이오 세력은 SK 바이오팜을 현재는 좀 건드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네. 주가 상승이 좋아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가 제가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리포트를 좀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리포트를 좀 더 읽어본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혹시나 팍스 정보통신망에 계신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저도 SK 바이오팜이 좀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럼 궁금하니까 가족방에 올려주세요. 네, 한번 보고 네. 한번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코멘트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14만 원대까지 충분히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HPSP요. HPSP요. 네네. 네, 이 종목 매수가랑 비중은요? 35,500원, 네. 30%. 아, 그렇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지금은 3만 원 아직 오늘 3만 원 조금 넘었나 해서 네. 그 앞에 HPSP가 좀 뭐 어디 합병되는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 그렇군요. 반도체, 이 종목 반도체 장비 업체죠. 그래도 오늘 네. 3% 가까이 올랐는데 우리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요즘에 반도체 소부장 쪽이 흐름이 너무 안 좋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어머님 평단에서 안에 비중이 조금 있으신 편이라서 손절을 하시더라도 보통 네. 주가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저항 맞는 자리까지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 맞는 자리까지 기간을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3만 1,000원에서 2,000원 정도까지 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내일 혹시나 네, 단기 방향성으로 엔비디아가 방향성을 갑자기 급격하게 위로 올려준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반도체 주들이 다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대장뿐만 아니고 뭐 지금 오늘 PSK 홀딩스, 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들 보면 반등이 꽤나 셌어요. 꽤나 셌기 때문에 내일만 혹시 좋은 소식이 있었을 때라고 하면은
어머니 평단까지도 충분히 오거든요. 오면서 네. 수익 전환은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종목이 지금 여기 저항받는 자리가 있어요. 저항받는 자리도 있고 그리고 합병 문제도 있고 뭐 예스티랑 지금 소송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안 아, 끝난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예스티가 이긴다 하더라도 별로 이 HPSP 기술력에는 별로 타격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만 지금 진짜 거래 대금이 너무 없어서 이런 대장, 부대장까지도 가는 게 힘들어요. 부대장 애들까지도 수급이 가는 게 힘들다 보니까 사실 HPSP도 대장 격에 속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이에서 빠지면서 수급이 안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 네, 근데 다 요즘에 다 그랬어가지고 근데 마냥 빠지는 주식도 없고 마냥 오르는 주식도 없다 보니까 지금 HPSP 같은 경우는 마냥 빠졌어요. 마냥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방향성만 틀어준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35,000원 충분히 넘길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못 튼다. 그럼 기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기어갈수록 올라오는 가격 폭은 낮아지거든요. 31,000원이나 32,000원 정도까지도 만약에 기간이 길어지면 내일부터 좀 빠져가지고 음봉이 출회를 한다. 그러면 32,000원 정도가 좀 추세에 맞는 저항 자리예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같은 경우는 저항 맞는 자리에 왔었을 때 절반 정도는 일단은 좀 한 번 정도 덜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어머님이 하셔야 되는 거는 추세에 맞는 자리를 확인해 보세요. 근데 단기적으로 추세에 맞는 자리가 오면 올수록 어머니 평단이거든요. 이게 한 일주일, 이주일 내로 오면은 35,000원까지도 오는 자리가 어머님 평단 자리예요. 여기 자리가. 근데 기간이 길어지면 32,000원 정도 여기 부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항을 맞고 바로 빠지진 않습니다. 저항을 맞고 일봉상 늘어질 수도 있고 일봉상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HPS 일정이 있거나 반도체 쪽 일정이 있었을 때는 돌파 시도가 가능하고 내일 엔비디아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저항 네 궁금하신 거 있나요, 어머니? 아, 잘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항 맞는 부분에서 홀딩하고 네. 계시다가 좀 민기적 거린다 한 절반 정도 손절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HPSP 이 종목 홀드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종목은 유한양이고요. 네, 매수가랑 매수가는 비중. 11만 1,700원이고 네. 비중은 50%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어제 방송 보고 좀 매수가에 진입을 했는데 좀 매도가가 지금 많이 오늘 올랐는데 혹시 뭐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유한양행 이 종목 지난주에 미 FDA 시판 허가를 받은 렉라자를 만든 제품 회사죠. 그래도 오늘 20%나 전문가님 급등을 했는데 또 어제 네. 방송에서 공략주로 또 맞습니다.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부탁드립니다. 상담. 시청자님 너무 잘 사셨어요. 너무 완전 오늘 바닥 부근에서 사셨고 사실 유한양행은 쉬워요. 지금 시가총액이 9조인데 일단 10조 넘기는 거 보시면 되고 전일 시가총액이네요. 이게 오늘 아마 10조가 넘었어요. 10조가 넘었고 그래서 11조인가로 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13조까지 그냥 무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욕심을 부린다라고 하면 15조, 18조 시가총액으로 좀 접근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가총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충분히 현재 자리에서부터 10% 이상 더 나올 수가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들고 계시면서 제가 또 팍스 통신망에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업이죠. 네, 유한양행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앞으로 더 관망해보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세요? 재령전기 67,000원에는 67,000원이에요. 6만 20%요.
67,000원에 네. 그렇군요. 20kg, 네. 네, 이 종목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이게 제가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 그렇군요. 이 네. 종목 변압기 제조업체죠. 그래도 오늘 약보합을 보여준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종목을 잘 잡으셨어요. 이렇게 앞에서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시장에서 눈에 띄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저는 만약에 어머님이 20%가 아니다, 만약에 10%였다라고 하시면 지금 자리에서라도 같은 비중을 태워서 평단을 낮춰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20%로 이 정도 평단이면 그럴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제 거래량 없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검정색 라인 있죠. 검정색 네, 라인에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업황 쪽으로는 전혀 얘기는 안 드리고 있고 기술적으로만 드리는 거거든요. 업황 쪽은 워낙 뭐 말들이 많이 나왔고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 충분히 좋다라는 걸 아실 거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고점 시그널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뭐 헤드앤숄더가 나온다라고 해도 이게 헤드앤숄더라고 하기엔 파동이 너무 짧아요. 파동이 너무 짧아서 충분히 혹시나 이 종목이 제가 지금 밑에서 그려놓은 이 검정색 선이 1년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대시태가 나온 종목들은 이 1년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1년 이동 평균선까지 혹시나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는데 안 빠지고 어머니 평단 넘어서 수익이 나면 너무 좋을 텐데 저는 평단까지도 뭐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빠지면 멀어지는데 빠지면 비중 추가를 하셔가지고 비중 추가한 다음에 평단을 낮춰두셔서 수익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레이크 머트리얼즈라는 종목도 보시면 전고체 배터리예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실적이 없어요. 오로지 앞으로 희망과 미래를 보고 있는 주식인데 이 주식이 어때요? 224일선 1년선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죠.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재료용 전기처럼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왔어요. 올라갔다 왔는데 내려올 때 무섭죠. 내려올 때 무서운데 결과적으로는 메가 트렌드이면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맞춰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평단까지 사실 종목이 느릴 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빠지는 자리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정도 부분에서 같은 비중을 한번 추가해 보시는 게 좋다. 아니면 현재 가격에서 잘 반등 와가지고 어머님 평단 넘기시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홀딩하고 계시다가 위아래 변동성이 있을 때 대응하시면 좋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이 종목 홀딩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평단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오늘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 TV 방송에서 제시해주시는 히든 종목들이 상승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률 얻고 싶은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혹시 네. 어떤 거 들고 오셨나요? 좀 그래도 속도가 붙어가지고 좀 빠를 수 있을 만한 왜냐면 만병통치약을 제가 저번에 들고 왔던 거는 차트적으로 좀 편안한 부분이 있어서 만병통치약으로 들어왔고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속도감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이오 관련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키워드만 보셔도 다 알 거예요. 뭔지 다 알 건데 9월에 세계 폐암학회가 있어요. 거기서 렉나자가 또 발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KBS에서 이 렉나자를 굉장히 뭐 최근에 다뤄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암 환자분들도 처방을 받아서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생명 기간도 병행용법을 했었을 때에는 지금 이제 라이벌인 타그리소와 비교를 했었을 때에도 생존 기간도 길고 사실 암이 걸렸으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생존 기간이 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성이 높은 거고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 부분이 이 종목이 렉나자 승인 나기 전에 이번 연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에요. 근데 렉나자 승인이 나면서 렉나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뗄 거 다 떼고 2,400억 정도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 말고 당기순이익이 5,500억 정도 돼요. 5,5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2,400억을 추가를 해요. 그러면 약 한 4,000억 정도 돼요. 근데 셀트리온 시총이 지금 이 종목은 시총을 대입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편하거든요. 셀트리온이 44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오늘에서야 11조가 됐거든요. 11조가 됐고 적어도 절반만 따라간다라고 해도 20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기 순이익이 거의 비등비등해요. 근데 모멘텀도 좋고 FDA 승인이 심지어 3상 승인이 난 게 시판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역사상 없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시총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 순이익으로만 대입을 해봤었을 때에도 적어도 15조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HLB 재무제표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점 대비해서 약 최근에 300% 올랐다가 내려갔잖아요. 내려온 상태에서도 지금 시가총액이 11조예요. 이제서야 시가총액이 맞아진 거거든요. 맞아졌습니다. FDA 승인 기대감과 FDA 승인이 난 거.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얘보다 낮았다라고 한 게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맞아 떨어지면서 어제 관심 종목이었던 이 종목은 20% 급등.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진짜 빠르게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히든 종목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오늘 상한가 부분을 터치했다 풀렸지만 시간 내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시가총액을 대입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 차트를 바꿔오질 못했어요. 차트를 바꿔오질 못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자라고 하면은 랭라자라는 단독 요법을 이용했었을 때에도 말기 암 환자분이 완화가 되는 부분이 충분히 눈으로 보였고 생존 기간이 길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고 그리고 오스코텍한테 이 종목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이 이 관심 만병통치약 종목한테 로열티를 만약에 매출이 4조가 나왔어요. 근데 폐암 시장이 지금 미국에서만 7조 7천억입니다. 그럼 7조 7천억에 10% 정도 받는다라고 많이 받으면 13% 정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7조 7천억의 절반만 딱 떼어도 3조 7천억에 10%라고 하면 3,700억. 단기 순이익이 3,700억이 다 찍히는 게 아니고 뗄 거 떼고 오스코텍한테 40%를 준다라고 해도 여기서 2,400억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플러스 여기서 모멘텀을 더 보셔야 되는 게 지금 FDA 승인이 났죠. FDA 승인이 났어요. FDA 승인이 났는데 그러면 기술 이전, FDA 승인으로 요즘에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보로노이도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찍었거든요. 지금 바이오가 완전 주도주가 됐어요. 주도주가 됐고 사실 뭐 엔비디아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금리 인하 사이클에 기대면서 그래서 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떻게 몇 번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됐으면 적어도 3번 아니면 많으면 6번 정도 내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그 사이클에 부담이 없을 섹터가 바이오죠. 바이오인데 이 종목은 일정도 앞두고 있고 이 일정이 사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일정 이후에도 유럽과 뭐 일본 뭐 다른 나라에도 FDA 승인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품목 허가 승인이 날 거예요. 날 거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재무제표 있죠. 재무제표에 확실시적으로 추가가 될 수 있는 게 2,400억이었는데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2배 정도는 장기로 봤을 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제약 바이오 업종이고 또 국내 최초로 폐암 치료제 미 FDA 승인을 받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종목명, 가격 전략,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의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명확한 솔루션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